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강체 평면 운동학 네 번째, 속도가 0인 순간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간 중심은 그 인스턴테이니어스 센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IC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전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타고 가는데, 이제 자전거 바퀴에 있어서 이제 이 자전거 바퀴가 어떤 이제 미끄럼 없이 이제 굴러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자전거 바퀴와 지면이 맞닿는 이 점은 이제 속도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그 제로 벨로시티의 순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즉 이제 속도가 이제 0인 부분을 우리가, 즉 이제 강체에 있어서 이제 강체가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속도가 0인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인스턴테이니어스 센터 혹은 이제 우리말로는 순간 중심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속도가 0이라는 것을 아는데, 만일에 이러한 자전거 바퀴에 있어서 이제 이 점을 제외한 임의의 점에 대한 우리가 속도를 구할 때는, 결국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다음에 그 상대 그 운동 해석에 의한 이제 다음에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IC 부분이 이제 VA 부분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VA가 0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오메가 크로스 이제 RB per A만, 즉 이제 어떤 그 각속도와 이제 어떤 순간 중심점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 사이의 거리값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점에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VA를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제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막대가 다음과 같이 이제 벽에 기대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어떤 이제 막대의 A점의 속도가 이제 VA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즉 이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 B점은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그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순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제 순간 중심을 찾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의 그 속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속도의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긋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VB의 그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그어서 이제 그 만나는 점이 바로 이제 I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어떤 이러한 지금 파란색으로 된 강체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점 A 그리고 임의의 점 B, 임의의 점 C가 이 각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떤 순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속도의 방향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 VA의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긋고, 동일한 방법으로 VB의 수직한 방향 그리고 VC의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그으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점이 바로 그 순간 중심이 되겠고, 우리가 순간 중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VA를 모르면 이제 VA를 모르면 어차피 이 직선을 이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크기는 모르고 방향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점의 그 중심점의 좌표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주로 대부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저번 영상까지는 이러한 임의의 점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제 뭐 각속도를 구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점에 대한 뭐 속력을 구한다고 할 때 이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 이제 순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간 중심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핵심 개념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러한 그 속도의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직선을 그어서 이제 그 점들이 이제 그 직선이 이제 교차하는 점을 찾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어떤 이제 물체의 그 중심점에서의 속도가 이제 0인 경우는 그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이제 그 거리 벡터를 알고 있고, 또한 이제 그 거리 벡터의 수직한 방향의 이제 속력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각속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각속도를 이 두 개의 그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게 되고, 어차피 우리가 상대 속도에서는 이제 VIC, 만약에 이 점을 뭐 A점이라고 하면 VA 플러스 A점이 아니라 이 점이 A점이므로, 이 점을 만약에 B점이라고 하면 이 점의 뭐 속도 더하기 이제 우리가 상대 속도로, 즉 이제 V 그 A per B로 더해서 이제 VA를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VA가 그 0이 되게, VB가 0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상대 속도인 이제 VA per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뒷부분에 상대 속도 부분만 남기기 위한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속도의 방향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속도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속도의 수직한 방향의 직선을 긋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속도 VB의 수직한 방향으로 직선을 그으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점이 이제 순간 중심점이 되겠고, 이제 그 점에서의 속도는 항상 이제 0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만 이제 구하면 되고, 이제 상대 속도에서 우리가 만일에 어차피 이 거리 값들은 우리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각속도를 모른다고 하면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각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주로 대부분이 이제 각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속도가 이제 평행하게 이제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평행한데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평행하면서 이제 방향도 이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러한 일직선 상에 이제 순간 중심이 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어떤 이제 이 순간 중심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리를 구하는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 경우도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이러한 그 벡터의 속도 벡터의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직선을 그어서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순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뭐 속도, 당연히 이제 순간 중심을 구하려고 하면 이제 속도의 이제 뭐 크기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방향은 알아야 이제 이러한 그 순간 중심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방향과 크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향을 알고 이제 각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각각의 속도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거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비례식을 통해서 이 IC를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거리 값도 이제 중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이제 링크 장치에 있어서 이제 블록 D가 이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3m/s에 이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각도가 45도가 될 때에 되는 순간에서의 이제 링크 그 AB와 그 BD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각각을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 그 링크 BD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간 중심을 찾기 위해서 일단 VD의 값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벽이 아니고 이제 지면에 이렇게 수평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VD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이 VD의 이제 직각인 방향에 직선을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 VB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뭐 이쪽 방향이 맞느냐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AB 링크에서 한번 살펴보면, AB 링크는 이제 지금 이 A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원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 링크가 반지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원에 접하는 방향이면 이 링크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두 개의 링크의 각도가 지금 90도로 주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 링크의 이제 수평한 방향으로 VB는 이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VB에 다시 또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IC를 찾기 위해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르는 값은 이제 RB per IC와 RD per IC의 값이고, 알고 있는 값은 이 각도 값과, 어차피 이쪽이 45도고 직각이면 뭐 이쪽도 당연히 45도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는 주어졌으므로 이제 각도를 세 개를 다 알고 있고 한쪽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각각의 R B per IC나 R D per IC를 구해도 되고, 이제 이 그 예제 풀이에서는 이제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그 탄젠트 45도는 이제 0.4분의 R B per IC이므로, 그 관계 식에 의해서 이제 R B per IC는 이제 0.4 곱하기 이제 탄젠트 45도를 하면 이제 0.4m가 되게 되고, 어차피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또한 R D per IC는 뭐 이 값과 이 값을 알았다라고 하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해도 되고, 혹은 또 이 풀이에서처럼 뭐 삼각비를 이용해서 어차피 코사인 45도는 RDC 분의 그 0.4이므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RD per IC는 이제 0.4m 나누기 그 코사인 45도를 하면 이제 0.5657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R 값을 모두 거리 벡터를 의 값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서의 이 D점의 그 속도는 이제 이 점에서의 속력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R D per IC 곱하기 오메가가 결국은 이제 VD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오메가 BD는 이제 VD 나누기 R D per IC를 해주면 이제 5.30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겠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방향은 이렇게 가면 지금 촉이 희미하게 되어진 부분에서 희미하게 되어진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속력의 방향과 회전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방향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계산한 값이 플러스가 나왔으므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VB는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 BD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R before IC 곱하기 오메가 BD가 이제 VB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12m/s가 되겠고, 어차피 방향은 우리가 앞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각도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에 각도를 어차피 우리가 이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해 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링크 AB의 각속도는 결국 이제 VB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 VB는 어차피 AB의 수직한 방향이므로 결국 링크 AB의 길이가 이제 R before 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오메가 AB는 이제 VB 나누기 R before A를 해주면 결국 2.12 나누기 0.4는 이제 5.30 라디안 퍼 세크로, 어차피 뭐 그 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링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각속도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거의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방향은 앞서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링크 AB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기하학적인 그 형상에 의해서도 이제 링크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속력이나 뭐 가속도 같은 경우는 흰과 다르게 만일에 링크를 우리가 분리를 했다라고 하면, 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미지의 반력을 이쪽 부분이 흰 방향이라고 하면 반대쪽 링크에는 반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표시되는 이제 속도나 뭐 각속도, 가속도 등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도시를 한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이 0.125m인 이러한 원통이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움직이는 플레이트 사이에 있어서 이제 이쪽 위쪽 플레이트는 이쪽으로 0.25m/s만큼 움직이고, 아래쪽 플레이트는 이제 0.4m/s의 속력으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사이에 낀 원통은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이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지는 이제 우리가 또 계산으로 뭐 확인을 해 보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원통의 각속도를 구하고 이제 원통의 중심 C점에서의 이제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A점, B점이 이제 일직선 상에 있고, 이제 속도 벡터를 이제 이따 A점과 B점에 일치시켜서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IC는 어떤 이제 이 직선상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거리값 D가 이제 0.25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서 이 삼각형에 이제 닮은 B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IC점까지의 거리값 X를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랫부분은 0.4분의 그 x는 이제 0.25분의 이쪽 부분은 이제 0.25 빼기 x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관계식의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VA는 결국 이제 이 0.25 마이너스 x 곱하기 이제 오메가가 되게 될 것이고, 밑에 부분은 뭐 이쪽에 x 곱하기 오메가가 되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오메가를 일단 우리가 VA와 VB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일단 이제 그 오메가 대신에 이제 이제 x분의 그 VB를 이쪽 부분에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양변의 x를 다시 곱하면 이제 그 0.4, 즉 x분의 0.4를 이제 오메가에 대입을 해서 양변을 또 x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전개를 해서 이제 x에 대해서 풀면 이제 0.1538m가 이제 이 B점으로부터 이제 중간 중심점 IC까지의 이제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첫 번째 VB는 오메가 x라는 식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면 이제 2.60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어차피 우리가 앞서 직관적으로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함을 알 수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뭐 속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회전 방향은 여러분들이 쉽게 뭐 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중심점 C에서의 그 속도는 결국 다음에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오메가는 우리가 구했고 이제 R, C per IC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X를 구했고 C점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x-0.125m가 이제 이 사이 값 사이의 거리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R, C per IC가 되게 되므로 다음에 그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각속도에 곱해주면 이제 중심점에서의 속도는 0.0750m/s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방향은 우리가 순간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위쪽은 이제 VA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순간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VB 방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C점은 IC보다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이 원통은 이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지금은 이 두 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고정된 기준 좌표계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런 고정된 좌표계에서 살펴보면 어차피 이쪽 VD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통의 이 중심점이 실제로 이제 원통이 이동한 거리와 같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원통을 이렇게 구르고는 있지만, 이제 어떤 고정된 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